당신은 평생 남들과 맞추려 애써왔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긋난다는 감각을 지울 수 없지 않은가? 그 이유는 단순히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은 이미 집단의 주파수를 벗어나 더 높은 레벨로 진동하고 있기에 구형의 규칙과 합창에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이 어긋남을 결함이라 부른다. 나는 그것을 증거라 부른다. 고독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표식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서명이다. 이제 문제는 단 하나다. 당신이 이 신호를 끝내 무시하고 다시 무리에 섞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뚫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복원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궤적을 갈라놓는다. 아침마다 흉골 아래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짧아지고 눈을 뜨자마자 손이 가는 휴대폰에는 밤새 울린 알림이 하나도 없고 소셜미디어 속 사람들은 끝없이 웃고 떠드는데 유독 나만 화면을 통과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가. 이것이 바로 정신적 소멸의 초입, 조용한 비명이 일상화되는 상태다. 이 단계의 핵심 표지는 세 가지다. 첫째, 무감도니아. 좋아하던 음악, 커피, 산책이 더 이상 보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 과잉각성.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는 몸이 납처럼 무거우며 자잘한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심박이 쉽게 치솟는다. 셋째, 사회적 투명화. 연락의 공백이 곧 존재의 부정처럼 해석되며 나를 찾는 이가 없다, 나는 의미 없다는 왜곡된 등식이 성립한다. 신경생물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축의 만성 가동으로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고 전전두엽의 집행 기능이 둔화되며 편도체의 위기 감지 회로가 과열되어 미묘한 무시도 거대한 거절로 과대평가된다. 심리적으로는 타인 시선에 내 사유를 맞추는 내사화와 외부 승인 의존이 결합해 스스로에 대한 판단 권한을 외주화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미 패배감으로 하루를 예측하고 출근길에 듣는 플레이리스트는 잡음처럼 흘러가며 업무 중에는 산만한 완벽주의와 회피가 번갈아 나타나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피로는 더 쌓인다. 퇴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폭주하고 이를 잠시 잊기 위해 끝없는 스크롤에 빠져들다 새벽에 죄책감만 안고 눈을 감는다. 중요한 진단 포인트는 이것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체성 침식의 순환 루프라는 사실이다. 보상 저하, 행동 위축,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자기평가 하락, 신경계 과각성, 보상 저하로 이어지는 닫힌 회로가 굳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핵심 신념이 강화된다. 혜진이 겪은 완전한 비가시화, 3일간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했고 사라져도 그리워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감각, 이 루프의 말기적 체험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내적 독백은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가시한 사람으로,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가시성의 실패로 번역된 자기 해석이다. 전문가 관점에서 이 시기는 개입의 창이다. 증상이 삶 전반을 점령하기 직전, 자기 인식이 아직 작동해 무언가 근본이 어긋났다고 감지하는 민감성이 남아있다. 체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매일 아침 가슴 압박감이 30분 이상 지속되는가? 읽지 않은 메시지가 거절의 증거처럼 느껴지는가? 사소한 요청 이메일에도 심박이 상승하는가? 주말 계획을 세우기보다 취소할 핑계를 먼저 찾는가? 하루 끝에 오늘 나는 없었다는 문장이 떠오르는가? 만약 둘 이상이 예라면 지금 당신이 겪는 것은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수준의 붕괴 신호다. 무엇보다 이 신호는 부끄러움의 근거가 아니라 통지서다. 더 이상 외부 소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결핍,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호출해야 한다는 통고.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속 둔중한 압력이 이름을 얻었다면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 문제가 나가 아니라 루프라는 사실을 명명하는 것, 이 인식이 이후의 모든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고독을 다시 정의하라. 이것은 사회가 낙인 찍어온 결핍이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올리기 위해 정교하게 위장된 기적이다. 증거는 패턴에서 나온다. 급격한 단절 이후에 비약이 일어나는가? 그렇다. 군중 속에서 박수받던 순간이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린 뒤에 정적 속에서 도약이 일어난다. 이 정적은 비어있지 않다. 잡음이 제거된 실험실처럼 진동수의 미세한 차이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공기다.
거기서 비로소 당신 고유의 신호가 배경 소음에서 분리된다. 아인슈타인이 연구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사고의 자유도를 극대화하며 기존 패러다임의 경계 밖에서 문제를 재정식화했고, 반고흐는 시장과 평단의 무관심이라는 진공 상태에서 색채의 심도를 극한까지 밀어올려 시간의 시험을 버텨낼 형태 언어를 만들었으며, 테슬라는 이해받지 못한 아이디어들의 밀도를 외딴 방안에서 응축시켜 훗날 세상을 뒤흔들 토대를 쌓았다. 그리고 융은 가장 외롭던 시기에 인간 정신의 어둠과 빛을 가르는 생태도를 그려냈다. 이 네 가지 궤적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단순하다. 우주는 약자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아직 구형 주파수에 맞춰야만 소속감을 느끼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다음 대역으로 이동해 기존 합창과 위상이 맞지 않는 이들을 따로 세운다. 당신이 지금 군중과 맞물리지 않는 이유는 결함이 아니라 주파수 불일치다. AM과 FM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듯 의식의 주파수가 상승하면 이전의 대화 규칙, 유행하는 문제의식, 상식이라 불리던 합의가 더 이상 해상되지 않는다. 그러자 무엇이 일어나는가? 관계가 흔들리고 자리에서 밀려난 듯 공백이 생긴다. 대부분은 여기서 후퇴한다. 공백을 벌로 해석하고 재빨리 옛 합창으로 복귀하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 해석이 함정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며 여백은 개입의 공간이다.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음악은 소음이 되듯 인생에 쉼표 없는 소속은 사고를 납작하게 만든다. 여백은 재배치의 권한을 돌려준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어떤 질문을 인생의 중심에 둘지, 어떤 리듬으로 에너지를 순환시킬지 통제권이 외부에서 내부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프레임 전환은 이것이다. 왜 나만 버려졌지가 아니라 왜 지금 나에게 침묵의 실험실이 열렸지라고 묻는 것. 두 번째 전환은 내가 틀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간 건가? 라고 묻는 것. 세 번째 전환은 사람들이 떠났다가 아니라 이 대역에서 더 이상 교신할 상대가 없다라고 명명하는 것. 명명은 힘이다. 언어는 현실을 고정한다. 저주로 명명하면 심신은 방어로 자원을 소모하고, 기적으로 명명하면 동일한 자원이 탐구와 창조로 재배치된다. 이때 외부의 박수는 필요 없다. 고독은 관객을 제거해 연출자와 배우를 동일인으로 만든다. 곧 당신은 무대의 규칙을 다시 쓴다. 설령 세상은 아직 공연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공연의 질과 무관하다. 규칙을 되짚자. 군중은 평균값을 최적화한다. 고독은 그 값을 탐색한다. 평균값은 안전하지만 혁신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 값은 위험하지만 좌표계를 이동시킨다. 당신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당신은 좌표계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감각을 체계화하라. 배제의 감정이 올라올 때 선발, 셀렉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라. 자연은 때로 개체를 떼어내 안정성 대신 변이를 택한다. 그 변이가 다음 세대의 적응을 연다. 지금의 당신은 바로 그 변이의 보유자다. 따라서 고독은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 적응 실험의 조건이다. 이 조건을 오독하면 삶은 방어로 굳고 정독하면 삶은 연구로 열린다. 당장 적용할 문장은 간단하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고장난 게 아니다. 나는 다르게 조율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기적은 종종 현실적인 얼굴을 하고 온다. 연락이 줄고 초대가 끊기고 자리가 사라지는 평범한 방식으로. 그러나 그 평범함에 속지 마라. 위대한 전이가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소음이 사라져야 미세한 신호의 위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도달한 주파수에 맞는 세계를 설계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왔다. 이것이 고독의 진짜 이름이다. 위장된 기적. 가면을 벗기는 첫 장면은 언제나 조용하다. 박수도 언박싱도 없다. 다만 하루의 미세한 결에서 어색함이 들뜬다. 말끝마다 상대의 표정을 스캔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 3번 고쳐 쓰고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의견에 내 생각을 접착시키는 그 자동화된 습관이 문득 불편해진다. 이것이 승인 회로의 헐거워짐이다. 우리는 오래도록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내 겹의 가면을 껴왔다. 유능함에 가면 틀려선 안 된다. 착함에 가면 모두를 편하게 해야 한다. 매력에 가면 호감을 잃어선 안 된다. 안전에 가면 물결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네 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심 반응 포온으로 묶인다.
맞서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얼지도 않고 상대에게 맞추며 위기를 관리하는 전략. 효율적이었으나 대가가 컸다. 판단권이 외주화되고 내 목소리는 소음을 피하려 음량을 줄이며 끝내는 소실된다. 회수는 선언에서 시작된다. 오늘 평가자의 자리를 되찾는다. 기준은 외부 합의가 아니라 내부 정합성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반란이 아니라 미세한 배반이다. 내 말의 첫 문장을 다른 이가 듣고 싶어 할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말로 시작하는 배반. 지지를 잃을까 두려워 삼키던 이견을 끝까지 발화하는 배반. 괜찮아요라고 웃으며 넘기던 불합리 앞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담담히 올려두는 배반. 몸이 먼저 반대할 것이다. 심박이 오르고 손바닥이 젖는다. 신체는 배척의 가능성을 생존 위협으로 오인한다. 전문가의 조언은 간명하다. 인지로 몸을 설득하지 말고 몸으로 인지를 재보정하라. 숨을 길게 내쉬며 미주신경을 눌러 안정화를 만들고 그 안정 상태에서 한 문장만 더 내 목소리로 이어간다. 이 작은 지속이 신경계의 학습을 바꾼다. 가면이 떨어져 나갈수록 공백이 드러난다. 그 공백은 곧잡을 수 없는 불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튜디오다. 여기서 당신은 가면 인벤토리 대신 신념 벤토리를 구축한다. 나는 무엇을 옳다고 믿는가,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무엇에 시간을 배정할 것인가. 신념은 반드시 행동과 시간표로 번역되어야 한다. 달력은 최고의 양심 고백서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소비하던 시간 블록을 내 신념과 일치하는 일감으로 치환할 때 내면의 목소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된다. 목소리의 문법도 바뀐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는 내가 책임질 수 있나?로, 이게 무난할까요?는 이게 진실한가?로,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는 나는 이 선택의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나?로 전환된다. 이 문법은 대가를 요구한다. 관계 일부는 느슨해지고 호감 점수는 출렁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선별이다. 가면과만 친했던 연결은 떨어져 나가고 목소리와 맞닿는 연결만 난다. 이 시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가면 해체는 무례함의 면허가 아니다. 타인 환심을 중단하는 것과 타인 존중을 폐기하는 것은 다르다. 내 목소리를 복원하되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품위를 유지하라. 단단하되 날카롭지 않고 분명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톤, 이 담대함의 예의가 신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목소리는 원래 있었던 것이지 새로 발명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볼륨을 0에 두었을 뿐. 볼륨을 올리는 기술은 의외로 단순하다. 침묵의 단위 시간을 늘리고 기록의 단위 문장을 늘리고 발화의 단위 결정을 늘린다. 침묵은 잡음을 거르고 기록은 신념을 고정하며 발화는 존재를 현실에 새긴다. 오늘 단 하나의 문장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 말이 입술을 통과하는 순간 가면은 무력해지고 삶의 지휘봉이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온다. 그림자 통합의 핵심은 단순하다. 우리가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눌러둔 정동과 충동, 성향과 재능을 의식의 자리로 올려 기능화하는 것. 즉, 나를 파괴하던 힘을 나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전환하는 정밀공학이다. 융의 틀에서 페르소나는 사회가 좋아하는 얼굴이고 그림자는 그 얼굴을 만들기 위해 지하로 유배된 전부다. 여기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불편할까봐 접어둔 야망, 존재감을 키우는 목소리, 위험을 감지하는 분노 같은 황금 그림자도 들어있다. 억압된 그림자는 두 통로로 나타난다. 내부에서는 자책, 수치심, 마비로 굳고 외부에서는 투사로 번진다. 어떤 사람에게 과잉 반응하고 특정 행동을 비이성적으로 혐오하며 사소한 어긋남에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신호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상수를 붙든다. 나를 거슬리게 하는 타인은 종종 내가 부정한 나의 조각이다. 그러니 통합은 변명도 이야기 합리화 아니다. 정반대다. 정확한 관찰과 명명, 안전한 방전, 재의미와 행동계약의 5단계를 통해 에너지의 용도를 바꾸는 냉정한 실습이다. 1. 관찰. 트리거 로깅을 시작하라. 하루에 단 3번 감정이 70 이상 치솟은 장면을 기록하고 시간, 상황, 인물, 내 반응, 몸 감각,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가 아니라 무엇이 내 안에서 움직였는가라고 묻는다. 몸의 단서가 특히 중요하다. 목이 잠기는가, 어깨가 솟는가, 위장이 수축하는가, 신체는 무의식의 언어로 먼저 말한다. 2.
명명, 나는 나쁘다, 부족하다 같은 인격 판단을 금지하고 에너지의 이름을 붙인다. 이건 분노다. 경계를 칠하는 실투노. 진짜 욕망의 좌표. 이건 통제 욕구다. 안정감이 무너졌다는 경보. 처럼 기능 언어로 번역한다. 언어가 달라지면 개입이 가능해진다. 3. 안전한 방전. 감정은 설득이 아니라 처리의 대상이다. 길게 내쉬기, 턱 풀기, 어깨 떨기, 손바닥 비틀기 같은 미세 방전으로 미주신경을 진정시키고 90초 타이머를 걸어 감정의 화학적 파동을 통과시킨 뒤 펜으로 원시 문장을 쏟아낸다. 원시 문장은 정교함보다 솔직함이 우선이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나는 인정이 필요하다. 나는 떠날까 두렵다. 이 텍스트가 통합의 원재료다. 4. 제 의미와 원재료를 기능으로 재배치한다. 분노는 경계 설정 스크립트로, 질투는 욕망 리스트로, 통제는 영향권 분리표로 바꾼다. 예컨대 분노가 떴다면 나는 내가 틀렸다 대신 나는 이 방식엔 동의하지 않으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은 이것으로 정제한다. 질투가 떠오르면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역할, 환경 수준은 무엇인가를 목록화한다. 통제 충동이 올라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행동 준비 요청과 바꿀 수 없는 거 타인의 감정, 과거, 우연을 분리한다. 5. 행동 계약. 그림자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길들여진다.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노출 사다리를 만들어 낮은 계단부터 오른다. 회의에서 1문장 이견 말하기, 이메일에서 기준 요청하기, 대면 자리에서 경계 선언하기의 순서처럼 성공 실패를 모두 로그로 남기며 신경계에 발화해도 안전하다는 증거를 축적한다. 이 과정에서 흔한 탈선 2가지를 경계하라. 첫째, 연기의 유혹. 그림자를 발견하자마자 과잉 보상으로 돌진해 타인에게 설교하거나 공격적 솔직함을 정당화하는 것. 이는 통합이 아니라 acting out다. 둘째, 영적 우회. 불편한 감정을 의식이 낮아서 그래 같은 상위 담론으로 덮어 당장의 처리를 회피하는 것. 이는 성장의 차림새를 한 회피다. 기준은 간단하다. 통합은 관계의 일 건강의 품질을 서서히 개선해야 한다. 만약 솔직함이 늘수록 주변이 황폐해지고 내 신체 지표, 수면, 심박, 식욕가 악화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방치다. 이제 사례를 정밀 조정하자. 혜진의 너무 감정적이라는 낙인은 통합 이후 정확히 느끼고 정확히 이름 붙이는 민감성으로 변환되었다. 그녀는 감정 로그를 예술 언어로 옮겼고 작품 노트에는 기능 문장이 붙었다. 슬픔 연결의 욕구, 분노, 경계 회복 신호, 두려움, 자원 부족. 그래서 그녀의 작업은 심파가 아니라 구조를 얻었다. 민수의 내향성은 관찰력과 장기 몰입으로 재배치되었다. 그는 회피를 줄이기 위해 발화는 1문장, 가치는 한계의 규칙을 걸고 파티 대신 1대1 만남을 캘린더에 설계해 깊은 연결이라는 강점을 환경과 매칭했다. 수연의 완벽주의는 품질 시스템으로 흡수되었다. 그녀는 집착 20% 줄이고 기준 80% 유지를 목표로 체크리스트를 프로세스화해 타인을 몰아붙이는 강압을 명확한 기대 피드백 주기, 리뷰 리듬으로 대체했다. 셋 모두의 공통분모는 이것이다. 부끄러움의 에너지를 말살하지 않고 명명, 방전, 재배치, 행동으로 기능화했을 때 같은 기질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그림자 통합은 한 번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이름 붙이기와 미세 행동의 누적이다. 오늘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트리거를 기록하고 에너지의 이름을 붙이고 한 개의 경계 문장을 현실에 놓는 것. 나는 이 일정으론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한 문장이 삶의 회로를 바꾼다. 수치심이 숨기라 속삭일 때 당신은 드러내기로 훈련한다. 그렇게 낯빛 감정은 점차 금빛 자원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초능력으로 바뀌는 실제의 기술이다. 개별화의 길은 군중의 합의에서 전원을 뽑고 내면의 발전기를 켜는 일이다. 더 이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문장을 시작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옳다고 보며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로 사고를 재배열하는 순간 당신은 집단의식의 평균값에서 벗어나 고유 주파수의 항로로 진입한다. 첫 장치는 내부 헌법이다. 가치, 절대 타협 불가 사업의 원칙, 가치를 실행으로 번역하는 문장. 목적,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만들고 싶은 아름다움, 경계, 허용, 불가의 선, 역할, 창작자, 동반자, 시민 등 삶의 모드를 명문화하고 각 항목을 시간표로 고정한다.
달력이 곧 헌법의 효력이다. 다음은 정합성 계기판이다. 하루를 마감하며 새 질문으로 점수를 매긴다. 오늘의 선택은 내 가치와 일치했는가? 관계일 환경 중 무엇이 에너지를 주었고 무엇이 뺏었는가? 어떤 타협이 나를 좁혔는가? 점수는 미화가 아니라 조정의 근거가 된다. 이어 관계일 환경 리디자인에 착수한다. 관계는 친밀함이 아니라 정합성으로 분류한다. 내 목소리를 억압하게 만드는 연결은 수정 또는 종료로, 서로의 성장을 가속하는 연결은 확장으로 재배치한다. 일은 직함이 아니라 문제, 능력, 가치의 교차점으로 설계하고, 보상 구조는 시간 대비 영향도로 평가한다. 환경은 집중, 회복, 영감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 자극 밀도를 설계한다. 작업 구역은 최소 자극, 회복 구역은 신경계 안정, 영감 구역은 감각 확장. 의사결정은 내부 나침반으로 단순화한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가? 내가 감당할 책임과 비용이 명확한가? 장기적 자부심을 높이는가? 셋 모두의 예가 아니면 보류한다. 언어도 바뀐다. 정상은 다들 같은 집단 대명사를 걷어내고 1인칭 능동으로 말한다. 나는 이렇게 일한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기준을 제한한다. 언어가 바뀌면 뇌는 역할을 바꾼다. 저항은 온다. 가족의 기대, 산업의 불문율, 동료의 암묵지가 당신을 다시 평균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때 충돌을 피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충돌은 방향을 증명하는 시험이며 품위 있게 버티는 힘이 개별화의 근력이다. 정중하되 단호하게 경계를 밝히되 공격하지 않고 사실, 가치, 요청을 분리해 말하는 훈련이 필수다. 성과 측정도 집단의 잣대를 버린다. 팔로워, 직함, 연봉 같은 외부 지표 대신 정합성 점수, 깊은 작업 시간, 의미 있는 대화 수, 수면, 식사, 호흡의 질을 핵심 KPI로 삼는다. 신체가 평화롭지 않은 성취는 집단 의식이 부여한 족쇄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개별화는 반항이 아니라 설계다. 남과 다른 척이 아니라 나와 맞는 구조를 정밀하게 만드는 건축 행위다. 당신이 내부 헌법을 달력과 예산, 관계와 환경에 이식하는 만큼 삶은 평균값의 안락함을 잃는 대신 나만의 좌표계를 얻는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소속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는 존재가 되고, 군중의 박수 대신 양심의 박동으로 항해하는 진짜 개인이 된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해체를 통해 탄생을 허락하는 의식이다. 자아의 죽음이란 거창한 신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통제하는지, 어떤 서사로 살아왔는지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는 외과적 절차다. 시작은 통제 강박의 붕괴에서 온다. 예측 가능한 미래가 더는 계산되지 않고 계획표가 흩어지며 어제 유효했던 정체성, 유능한 동료, 다정한 배우자, 성실한 자식이 오늘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비좁게 느껴진다. 뇌는 공포를 발화하고 신체는 경보를 울리지만 전문적 관점에서 이 신호는 실패가 아니라 변환의 초대장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붙잡기가 아니라 놓아주기다. 놓아주기는 무기력과 다르다. 무기력은 손을 떼고 침잠하는 것이고, 놓아주기는 손을 떼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타인의 감정, 과거의 사건, 우연을 명료히 인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최소 단위, 호흡, 자세, 오늘의 한 문장, 오늘의 한 행동에 전력을 배치하는 태도다. 실제로 항복의 첫 기술은 신체에서 시작된다. 흉골이 조여오를 때 6초 호기와 함께 턱을 풀고 발바닥 감각을 끌어올려 현재 시각, 장소, 몸 상태를 묻는 세 가지 지표로 주의를 되돌리며 어깨를 미세 진동시키는 방전으로 신경계를 위기 모드에서 처리 모드로 내린다. 이 안정창이 열릴 때 비로소 해체가 가능하다. 해체는 세 층을 지난다. 한 층째는 역할의 탈착이다. 나는 늘 유능해야 한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 실수하면 존재가 위태롭다. 같은 규칙을 종이에 적어 불문율에서 문장으로 끌어내고 각 규칙의 비용을 계산한다. 다 쓴 규칙은 접어 봉투에 넣고 날짜를 적는다. 둘째 층은 서사의 애도다. 과거의 나에게 장례를 치른다. 사진 몇 장과 상징 하나, 손목시계 명함 트로피를 골라 그 시절의 나가 나를 지키느라 치른 대가를 적고 고마움과 작별을 둘 다 말한다. 애도는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서사를 수용할 공간을 비우는 작업이다. 셋째 층은 공백의 견디기다. 여기서 대부분이 도망친다. 새 정체성이 아직 형체를 갖지 않아 불안과 허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이다. 공백은 절벽이 아니라 스튜디오다.
이 시간을 일정에 박제해야 한다. 하루 30분 디바이스 없이 앉아 나는 모른다를 5번 기록하고 이어 그러나 오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최소는 이것을 한 줄로 쓰고 실행한다. 이 반복이 공백을 낭비가 아니라 설계의 시간으로 바꾼다. 진호의 사례는 항복의 숙련을 잘 보여준다. 대기업에서 승진의 사다리를 속도로 올라간 그는 20대에 겪은 고도의 압력을 성과라는 마취로 눌렀고 30대 후반 극심한 무기력과 분리감으로 무너졌다. 그는 처음엔 성과를 더해 돌파하려 했지만 그래프는 반응하지 않았다. 전환점은 의식적 손해보기 실험이었다. 모든 회의에서 모릅니다를 하루 한 번 말하고 팀원 앞에서 자신의 가정과 불확실성을 근거와 함께 공개했으며 일정에서 위신성 업무 2개를 삭제하고 휴식과 집중의 블록을 보호했다. 그의 신경계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몇 주 후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무너질 것 같던 자존감은 수치심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재구성되었고 팀의 심리적 안전이 오르면서 결정을 지탱하는 데이터의 질이 높아졌다. 그는 성과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공포의 정직한 명명이다. 거부될까 두렵다, 쓸모없어질까 두렵다, 늦을까 두렵다. 공포를 부정하면 몸은 더 세게 항전하지만 공포를 이름 붙이고 몸으로 통과시키면 두려움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격화된다. 자아의 죽음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이다. 영웅적 결단이 한 번이면 끝난다고 믿는 것. 실제 현장에서는 수차례의 미세한 항복이 쌓여 臨계점을 넘는다. 오늘의 항복은 대답을 유예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하루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1문장일 수 있고 그 기준으론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조정합시다라고 요청하는 1행동일 수 있으며 나는 지금 슬픕니다라고 가까운 이에게 사실을 공유하는 1고백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항복들이 살려고 붙들던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내려놓을 것을 선별하는 근력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포인트. 자아의 죽음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구조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재조립되듯 기능과 형태를 다시 묶는 변태를 다룬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명확하다. 통제의 환상을 손에서 내려놓고 몸을 안정시키고 역할을 벗기고 서사를 애도하고 공백을 일정에 넣고 가장 작은 책임의 한 문장을 실행하라. 그 한 문장이 어제의 나를 매장하고 내일의 나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록 우주가 요구하는 성숙의 기술이다. 지금부터 3대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디지털 단식, 그림자 작업, 소명 탐색. 순서는 반드시 이대로다. 1. 디지털 단식. 우선 72시간 신호 끊기로 회로를 초기화한다. 첫날 아침 휴대폰 기본 화면을 단 하나의 폴더만 남기고 필수. 그 안에 전화, 문자, 지갑 지도만 넣는다. 나머지 앱은 모두 2번 이상 스와이프해야 보이도록 숨기고 아이콘은 흑백 그레이스케일로 전환해 보상의 시각 자극을 차단한다. 알림은 전원 오프, 단 즐겨찾기 5인만 전화 우회 허용. 침실 무 휴대폰 원칙을 즉시 시행하고 충전기는 거실에 둔다. 90주 90 규칙을 건다. 기상 후 90분, 취침 전 90분은 스크린 금지. 이 시간에 몸, 호흡 기록으로 시스템을 기동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하루 2회 배치 처리, 30글로 묻고 배치 외 시간에는 메신저, 이메일을 닫아 항시 대기 모드를 폐기한다. 도파민 리셋 14일 계획을 달력에 박는다. D1, D3 앱 삭제가 아닌 앱 동결. 비밀번호를 신뢰할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모른다. D4, D7 콘텐츠 무감각 테스트. 영양가 없는 소식 후 즉시 중단. 필요 소비 목록화 후 배치. D8, D10 생산 우선순위 재배치. 하루 첫 3시간은 입력 금지 출력 전용. D11, D14 소셜 재접속 기준 확립. 댓글 DM은 하루 15분 타이머 내에서만. 논쟁은 금지. 피드백은 지표만 요청. 측정은 간단하다. 스크린 타임 총합, 아침 첫 스크린까지 소요시간, 하루 출력물 문장 수, 코드 줄 수 3가지를 매일 기록하고 소비, 출력 후 1:3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조정한다. 유혹이 치고 들어오면 즉시 I've then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만약 무의식적으로 앱을 연다면 즉시 폰을 내려놓고 10회 호기 후 노트에 지금 도망 중이라고 적는다.
이 프로토콜의 목적은 금욕이 아니라 주권 회복이다. 당신의 주의력, 시간, 감정의 운전대를 외부 플랫폼에서 외부 조종석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면 다음 단계가 비로소 먹힌다. 2. 그림자 작업. 핵심은 감정 에너지를 해석하지 말고 처리한 뒤 기능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28일 트리거 로그를 시작한다. 감정 강도가 70을 넘는 순간마다 즉시 오열표를 채운다. 시간, 상황, 내 반응, 몸 감각, 원시 문장. 원시 문장은 가장 투박한 문장으로 쏟아낸다.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나는 뒤처질까 두렵다. 나는 통제하고 싶다. 그 다음 90초 타이머를 켜고 호흡으로 화학적 파동을 통과시킨 뒤 제명명 카드로 옮긴다. 제명명 카드는 3칸이다. 에너지의 이름, 분노, 질투, 두려움, 수치, 기능 번역, 욕망 좌표, 안전 경보, 정체성 점검, 다음 행동, 한 문장 경계, 욕망 목록화, 영향권 분리, 사실 공유. 투사 회수 문장을 훈련한다. 그녀가 거슬린다가 떠오르면 즉시 내 안의 어느 조각이 이 장면에 반응했는가 로 바꾸고 노트에 내 안의 마늘로 적는다. 내 안의 인정 중독, 내 안의 통제자. 분노가 떴다면 경계 스크립트를 준비해둔다. 나는 이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은 A, B이며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질투가 떴다면 욕망 명세서를 작성한다. 나는 X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Y 역할을 Z 환경에서 수행하길 원한다. 두려움이 떴다면 영향권 표를 그린다. 왼쪽 칸,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행동 준비 요청. 오른쪽 칸,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타인의 감정 과거 우연으로 분리하고 왼쪽 칸 한 개만 즉시 실행한다. 수치는 사실 공유로 처리한다. 가까운 1인에게 나는 지금 수치심이 든다. 이유는 이렇다. 맥락. 내가 선택할 행동은 이것이다. 책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요청. 라고 다문장 구조로 말한다. 주일에 노출 사다리를 점검한다. 저위험. 문서로 이견인 문장. 중위험 회의에서 이견 문장. 고위험. 핵심 이해관계자 앞 경계선언장 순으로 한 계단씩만 오른다. 성공, 실패를 모두 기록해 신계에 발화해도 안전하다는 증거를 축적한다. 2가지 함정을 경계하라. 하나, 공격적 솔직함. 이는 통합이 아니라 연기다. 솔직함의 기준은 정확성, 책임성, 존중이다. 2, 영적 우회. 의식이 낮아서 그래. 같은 상위 프레임으로 불편을 덮는 순간 성장은 정지한다. 체크포인트는 명료하다. 시간이 갈수록 수면, 식사, 집중, 관계의 질이 개선되는가 아니면 악화되는가. 개선된다면 너는 통합 중, 악화된다면 너는 방치 중이다. 3. 소명 탐색. 거창한 미션이 아니라 내 강점이 타인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며 나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지점을 찾는 정밀 탐사다. 먼저 강점 벡터를 도출한다. 사람 10명에게 내가 반복해서 잘하는 구체 행위 3가지를 물어 문자 그대로 받아 적고 스스로의 몰입 로그, 시간을 잊은 활동을 2주간 기록해 교집합을 찾는다. 다음으로 문제 레이더를 확장한다. 내가 반복적으로 분노, 연민, 호기심을 느끼는 외부 문제를 뒤있게 적고 각 항목 옆에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칸 행동을 쓴다. 분노는 경계의 힌트, 연민은 돌봄의 힌트, 호기심은 연구의 힌트다. 3번째는 정합성 필터다. 후보 소명마다 새 질문을 던진다. 이 일을 하면서 나의 핵심 가치 3개를 지킬 수 있는가? 3년간 지루하지 않을 학습 궤도가 보이는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셋 모두 얘가 아니라면 후보에서 제거한다. 4번째는 MVP 실험이다. 12주를 한 사이클로 잡고 소명을 가설로 취급해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든다. 1대1 멘토링 10회, 뉴스레터 12호, 파일럿 서비스 1종 등 작지만 진짜인 접점을 설계하고 매주 KPI를 임팩트비 영향으로 측정한다. 피드백은 감상이 아니라 지표로만 받는다. 참여율, 재방문율, 추천율, 만족도 단문. 5번째는 현금 흐름 가드레일이다. 소명이 생계와 충돌에 꺾이지 않도록 필수 비용을 커버하는 베이스라인 수입원을 병행하고 소명 실험 시간, 주 8시간을 캘린더에 블록한다. 열정은 지구력으로만 증명된다. 마지막으로 선언이 필요하다. 한 문장으로 소명을 현재형으로 쓴다. 나는 깊은 감정을 구조화해 타인의 회복과 창조를 돕는 작가 코치다. 나는 내향적 관찰력을 도구화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 솔루션으로 바꾸는 제품 설계자다. 이 문장은 프로필, 이메일 서명, 포트폴리오 첫 줄로 올라간다.
정체성은 반복 노출로 강화된다. 정리하자. 디지털 단식이 주의의 주권을, 그림자 작업이 에너지의 주권을, 소명 탐색이 방향의 주권을 되찾아준다. 새 프로토콜은 서로를 증폭한다. 소음이 줄어야 어둠이 보이고 어둠을 의식화해야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면 발걸음이 붙는다. 오늘의 실행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알림을 끄고 90, 90을 달력에 고정하라. 첫 트리거 로그를 기록하고 재명명 카드를 채워라. 소명 문장 초안을 써서 책상 앞에 붙여라. 작게 그러나 완전하게. 이 세 발의 나사가 잠기는 순간 삶의 프레임이 뒤집힌다. 민감성은 결함이 아니라 고해상도 센서이며 에너지 관리란 이 센서를 소진시키지 않고 정밀 장비로 운용하는 기술이다. 하루는 자극 예산으로 설계하라. 기상 직후 90분을 청정 구간으로 비워 신경계를 안정시킨 뒤 천천히 내쉬기 6회 3세트, 발바닥 감각 일깨우기, 9분 자연광 노출, 오전에 깊은 작업에 에너지의 60%를 선배치하고 점심 이후 15분 회복 리셋 느린 호기, 어깨 진동 양측 손등 교차 태핑으로 과열을 시키며 해질 무렵에는 저자극 루틴, 산책, 징 온수 샤워로 부교감 신경을 호출한다. 저녁의 사회활동은 쿠션 규칙, 전후 30분 무자극 시간을 끼워 넣어 정서 잔상을 씻어낸다. 공감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심리적 스펀지 모드를 끈다. 공가티과 유머징깅을 구분하고 대화 중 몸이 굳거나 심박이 오르면 잠깐 정리하고 이어가자. 같은 경계 문장을 즉시 꺼내며 통화 회의는 45분 캡과 15분 회복 블록을 세트로 묶는다. 끝난 뒤 피로, 자기 비난, 머리의 무거움 중 2개 이상이 뜨면 그 관계 상황을 독성 후보로 표시하고 빈도, 시간, 주제를 재설계한다. 자극 밀도는 공간별로 차등화한다. 집중 구역은 최소 시각 자극, 깔끔한 책상 알림, 회복 구역은 감각 진정, 은은한 조도, 따뜻한 질감, 느린 호흡을 유도하는 의자, 영감 구역은 감각 확장, 식물, 수공의 질감, 아날로그 도구로 분리하고 일정에는 사람 후 블록을 반드시 배치해 정서 잔향을 처리한다. 에너지 회계는 숫자로 굴린다. 아침에 오늘 한도 100을 선언하고 활동별 코스트를 적는다. 고밀도 회의 25, 집중 작업 30, 대군 중 35, 1대1 깊은 대화 15, 자연 산책 10, 명상 10. 합계가 100을 넘으면 이번 주엔 어렵습니다. 다음 주 안요일 안시 가능해요로 거절 대안을 함께 보내는 노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신경계 코이어런스는 하루 3번 5분으로 충분하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30회. 시선을 먼 곳 20m 이상으로 두어 편도체 경계를 낮추고 마지막 60초는 가슴 중심 주의로 호흡과 박동을 동기화한다. 수면 직전에는 조도 낮추기, 디지털 오프, 30줄 손글씨 적기, 사실 배운 점, 내일의 한 문장을 통해 램의 질을 지킨다. 영성은 미신이 아니라 나보다 큰 전체와의 연결감을 신경계의 기본값으로 세팅하는 행위다.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과의 접속을 일상화하려면 3가지 의뢰를 반복하라. 첫째, 침묵의 10분. 질문 하나를 가슴에 두고 답을 강요하지 않은 채 머리가 아닌 몸의 미세 신호를 관찰한다. 활성 상상으로 떠오르는 상징 장면은 스케치로 남긴다. 둘째, 자연의 20분. 나무, 하늘, 물의 패턴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동시에 입력하며 발바닥 감각을 통해 여기에 탓을 내린다. 셋째, 감사 3문장. 오늘의 연결, 사람, 우연, 작은 배려를 구체 명사로 적어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증거를 매일 축적한다. 상징과 꿈은 집단 무의식이 보내는 데이터다. 기상 직후 꿈의 장면, 감정, 색을 5줄로 기록하고 반복되는 모티프, 물문, 계단, 어둠과 보이면 낮의 현실 과제와 연결해 작은 실험을 설계한다. 옛 문이 반복되면 미뤄온 지원서 건 제출. 우연 동시성은 흐름의 지표다. 같은 메시지가 3회 이상 겹칠 때 동일한 책, 사람, 주제가 다른 경로로 등장, 즉시 독서, 만남, 시도, 연건으로 반응한다. 신비화를 피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으로만 번역한다. 공동체는 의존이 아니라 증폭장치다. 명상, 독서, 창작의 작은 원에 주 1회 참여하되 권위주의, 구루주의 조짐, 절대 진리, 폐쇄성, 개인 경계 침해이 보이면 즉시 이탈한다. 영성은 주권을 확장해야지 박탈하지 않는다. 모든 실천은 지표로 점검한다. 수면의 질, 심박 편의, 평온 집중 시간, 충동적 스크롤 빈도, 의미 있는 대화 수가 개선되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용량, 빈도, 문장을 조정한다. 요지는 명확하다.
내부의 안정감이 관계의 결정을 안정시킨다. 민감성은 경계회복 의뢰를 만났을 때 창의성, 직관, 공감으로 변환된다. 오늘 바로 실행하라. 자연 20분, 호흡 10분, 침묵 10분, 기록 10분, NO 스크립트 2개를 미리 써서 붙여두고 사람과 일정 사이엔 반드시 15분의 여백을 끼워 넣어라. 에너지는 삶의 통화다. 영성은 그 통화의 신뢰도다. 둘을 설계하는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더 이상 군중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을 생성한다. 창조와 봉사는 고독에서 모은 에너지를 세상에 닿는 형태로 바꾸는 전환 공정이다. 공정은 5동작으로 굴린다. 소재화, 형상화, 정제, 출시, 순환. 먼저 소재화. 아픔, 분노, 그리움, 수치 같은 날 것의 정동을 무조건 기록한다. 해상도는 낮아도 양을 밀어라. 하루 30줄 손글씨, 음성 메모, 사사진 2장 중 하나를 반드시 남기고 기록의 제목은 감정의 기능 언어로 붙인다. 분노, 경계 신호, 질투, 욕망 좌표, 두려움, 안전 경보. 다음 형상화. 기록을 매주 한 번 형태 탁자에 올려 글, 이미지, 도표, 프로토타입 중 가장 빨리 전달되는 그릇으로 옮긴다. 90분 타이머 2개로 초고를 끝내고 내용은 상처 묘사가 아니라 구조 제시에 집중한다. 상태, 원인, 가설, 실험, 결과, 적용 문장. 정제 단계에서는 3패스 원칙을 적용한다. 1패는 삭제, 군더더기 20% 걷어내기. 2패스는 명료화, 수치, 사례로 교체. 3패스는 감정 온도 조절, 정확하되 과열되지 않게. 이때 타인의 피드백은 감상이 아니라 지표로만 받는다. 이해도, 재현성, 도움됨 점수 1.5. 출시는 완벽이 아닌 주기를 기준으로 한다. 소형 출시는 매주 뉴스레터 1편, 짧은 영상 1개, 툴템 기능. 중형 출시는 분기마다 워크숍, 소책자, 오픈소스 모듈 1개. 대형 출시는 반기마다 전시 제품 프로그램 1개. 모든 출시는 CTA, 적용 과제계, 피드백 양식 1개. 다음 한 걸음을 동봉한다. 순환은 봉사로 닿는다. 창작물이 누군가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그 변화가 다시 당신의 작업을 재설계하게 하라. 이 선순환을 영향 루프로 도표화해 KPI를 임팩트 아워, 재방문율, 완주율로 측정한다. 혜진은 일상의 감정 로그를 사진 언어로 옮겨 고독의 광채 시리즈를 만들었고 각 작품에 기능 문장을 붙였다. 슬픔, 연결의 욕구. 월 1회 열린 스튜디오에서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적어 작품과 매칭하는 감정 라벨링 의식을 설계해 관람이 아닌 참여로 치유를 촉발했다. 수익의 20%는 고독 장학금으로 돌려 지역 청소년의 창작 재료와 멘토링을 지원했고 이는 다시 다음 컬렉션의 이야기 자원이 되었다. 민수는 내향성의 관찰력을 코드로 전환해 소음 차단, 집중 루틴 앱을 만들고 핵심 모듈을 오픈소스화했으며 월 1회 조용한 해커 온라인 길드를 운영해 초보자 PR 리뷰와 페어 프로그래밍을 제공했다. 그는 성과 지표를 다운로드가 아니라 완주 루틴 수와 사용자 평균 집중 시간 증가로 정의했고 매출의 10%를 데이터 비용 장악에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 수연은 완벽주의를 품질 시스템으로 재배치해 업계 표준을 넘는 퀄리티 플레이북을 공개했고 유료 컨설팅과 별개로 월 1회 무료 클리닉을 열어 초심자의 기준 설계를 돕되 구원자가 아닌 안내자로 남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도입했다. 사전 과제 미제출 시 참여 보류, 피드백은 원칙과 프로세스의 한정. 덕분에 그녀의 이름은 까다롭다에서 신뢰할 수 있다로 재브랜딩되었다. 중요한 원칙은 무대 중심이 아닌 청중 중심이다. 우리는 아픔을 전시하기 위해 작업하지 않는다. 타인의 문제를 단축시키기 위해 작업한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이 지식을 당신의 오늘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 여야 한다. 봉사는 희생이 아니라 증폭이다. 주 10대 20%의 프로보노를 캘린더에 고정하고 대상 범위 지표를 명시해 정서적 탈진을 막아라. 대상 첫 3년차 실무자, 범위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계 스크립트. 지표 90일 내 전환율. 허영 지표를 거부하라. 박수, 좋아요, 직함보다 사람 한 명의 행동 변화가 최상위 성과다. 사례집을 만들어 전후 비교, 배운 점, 다음 실험을 1페이지로 축적할 것.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창작은 반드시 출시로 끝나야 하고 봉사는 반드시 자립으로 끝나야 한다. 작업물이 세상에 닿아 타인의 손에서 다시 변형될 때 당신의 고독은 영구 보존되는 형태의 의미로 고정된다.
이때부터 당신은 외부 승인을 추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생성하는 사람이 된다. 귀환은 복귀가 아니라 재명령이다. 필요해서 붙잡던 관계는 내려놓고 선택으로 맺는 연결만 남기며 타인의 박수로 심장을 뛰게 하던 삶에서 내 양심의 박동으로 항해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제 너는 군중의 온도를 맞추는 온도계가 아니라 내 세계의 기후를 설계하는 기후 조절자다. 성장의 궤적이 직선이 아니라 나선임을 받아들여라. 같은 주제를 다시 만나도 그것은 퇴행이 아니라 심화이며 어제의 약점이 오늘의 자원으로 재편되는 순환 속에서 너는 매번 한 바퀴 더 높이 오른다. 이 귀환의 징표는 단순하다. 타협으로 유지되던 관계는 조용히 멈추고 정합성으로 강화되는 관계만 더 깊어진다. 하루의 시간표는 남의 긴급이 아니라 너의 중요에 의해 배치되고 성과의 기준은 외부의 위신이 아니라 내부의 평온, 집중, 영향으로 치환된다. 말의 문법은 괜찮을까요?에서 이 선택의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로 갈아탄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표로 강등된다. 실수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으로 회수된다. 그러니 오늘 이 문장을 내 삶의 머리글로 올려라. 나는 더 이상 맞추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나의 리듬으로 일하고 나의 언어로 기여한다. 이 선언은 고독의 종결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필요로부터 자유로워졌기에 너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인정에서 독립했기에 너는 더 넓게 봉사할 수 있으며 결핍을 숨기지 않기에 너는 더 담대하게 창조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서명뿐이다. 하루의 첫 3시간을 내 소명에, 첫 1문장을 내 목소리에, 첫 1만 원을 내 가치에 배정하며 돌아서지 말고 전진하라. 너는 선택받았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오랜 고독이었다. 이제 그 선택을 수락하고 네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서라. 세상은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 너의 등장으로 새 기준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지금 귀환하라.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고독은 징벌이 아니라 초대이며 당신의 맞지 않음은 결함이 아니라 증거다. 세상은 당신이 군중의 소음을 버리고 자신의 주파수를 따를 용기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여전히 남의 눈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만의 길을 선언할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지도와 함께하라. 우리는 당신이 더 깊은 통찰과 더 큰 자유로 나아가도록 안내할 것이다. 세상은 평범한 해답이 아니라 당신의 깨어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